안녕하세요.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공익활동 이야기 진행을 맡은 월간 토마토 이용원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오늘은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모두 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단체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전 여성단체연합 박희경수 상임대표님 단체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단체연합의 박희경수 상임대표입니다. 대전 여성단체연합은 인권, 정치, 평화, 복지, 장애, 풀뿌리 주민운동 같은 이런 대전 지역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2012년 3월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역사회의 젠더 이슈, 여성 성평등 정책의 재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활동 그리고 캠페인 등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이제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회원 단체로는 대전 여민회, 그리고 대전 여성장애인 연대,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전 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 판, 여성인권 티움, 풀뿌리 여성 마을숲 이렇게 7개 단체가 현재 회원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 권인호님 단체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의 권인호입니다. 저희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2018년에 4명의 남성이 모여서 이제 학습 모임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지금 18명이 이제 함께하는 모임이고요. 저희가 이제 모여서 주로 하는 일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와 자조 모임, 또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 이 3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의 삶을 돌보는 자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성평등이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문화적 활동 또는 시위, 성명서 이런 것들을 연대하는 이제 활동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의 명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원래 정식 명칭이 없었어요. 저희가 명칭을 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2022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대남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이 생기면서 20대 남성들은 모두 이제 어떤 여성과 여성들의 성평등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에 의해서. 이걸 반대하면서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활동하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남성들의 연대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멤버들이 이제 서울로 가서 거기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모임을 가진 그쪽에 있는 모임과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같이 공유하자라고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활동하던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과 이제 이름을 공유해서 저희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으로 같이 이름을 공유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역사가 아마 제일 깊은 여성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여성단체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 중에는 대전 여민의 김혜주 활동가님 단체 소개하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여민회에서 활동 중인 김예주입니다. 대전 여민회는 1987년에 창립해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좀 다양한 여성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제 대전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진보 여성 운동을 위해 활동을 해왔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좀 주제를 폭넓게 가져가면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고 이제 여성의 정치 세력화, 빈곤 여성 그리고 반성매매 운동 등을 진행해왔고 현재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젠더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지역 내 여성 이슈들을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진행한 그 어떤 주제보다 사실 부담이 좀 돼요. 여성이라는 주제가 워낙 포괄적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죠. 뭐 제대로 작정하고 얘기해 보면 3박 4일로도 부족할 텐데 그래도 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압축해서 지역적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우리 지역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녹화하고 있는 때가 9월인데요. 9월 상순에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이기도 했어요. 이때 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 대전여성문화제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주간해지는 의미와 함께 이 대전 여성문화제 어떤 행사였었는지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양성평등 주간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까요? 매년 9월 1일부터 7일이 양성평등 주간인데요.
1995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이제 여성주간이 이제 지정되면서 시작됐고요. 그 당시에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발전 기본법이 2014년도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2020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1일이 여권 통문의 날이거든요. 혹시 여권 통문이 뭔지 아실까요? 여권 통문은 한국의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날이 지정되면서 이제 양성평등 주간도 9월 1일에서 7일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이런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지정됐고요. 매년 이 주간에는 그래서 지역별로 다양한 이런 성평등 이념을 기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더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별과 지역, 계층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이런 문화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권 통문과 양성평등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양성평등 주간이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떤 차별도 없이 함께 누구나 문화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권인호 회원님한테 듣고 싶은데 여하튼 처음에 이름도 없이 시작했던 모임은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유하고 싶은 어떤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좀 시작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계기와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와 생각. 그 사실 모임 자체는 처음부터 이제 학습 모임으로 기획이 됐어요. 그때 이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으로 함께 하셨던 조천이라고 하는 청년분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김재섭 이제 팀장님이, 그 당시 팀장님 지금은 사무처장님인데, 그 청년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게 됐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기가 그때 저희가 모인 게 이제 2018년이었는데 2015년쯤에 이제 메갈리아 그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고민들, 분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밤마다 이제 격분의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조금씩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학습 모임이 제안 들어왔을 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대전 여민회는 아까 1987년에 창립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역사는 벌써 37년이에요. 뭐 이 녹화 현장에 계신 분들 그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동안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대응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창립 목적을 보면 여성 인권 향상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지난 30여 년 대전 여민회 활동을 좀 뒤돌아보면서 아니면 대전 여민회 활동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지역의 대전의 여성 인권 향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활동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 대전 여민회가 이제 역사가 길다 보니까 어쨌든 대전 여민회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그 자료를 조금 다시 뒤져봤는데 이 인터뷰 이제 이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어쨌든 대전 여민회는 이제 여성 폭력과 관련된 이제 3대 폭력 방지법이 이제 제정되는 그런 데에서 조금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가정 폭력이랑 성폭력, 성매매 중심으로 한 3대 여성 폭력 추방 활동을 조금 가시적으로 좀 이뤄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3대 폭력 방지법 이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이제 여성의 문제는 항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좀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도록 만들어낸 거는 확실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게 완벽하게 사회적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교제 폭력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여성 단체에서 이런 교제 폭력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왜 네가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 혹은 내가 그러니까 걔 좀 이상하다 했잖아. 아니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왜 계속 만나고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고 이런 뭐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피해,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좀 보통은 또 예민하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이루어진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좀 욕심부리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이런 한 사회의 소수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나아가려고 할 때 언제나 이제 그에 대한 저항은 있어 왔고 좀 이게 복원된다고 해야 되죠. 좀 사회 현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은 좀 어떤 분야의 운동에서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성 운동은 좀 특히나 그러한 저항이 좀 거센 편이어서 향상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복원되었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이 강하게 남네요. 37년 동안 분명 다양한 성과를 냈고 개선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중엔 다시 후퇴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또 개선해야 될 영역들이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뭐 대전 여민의 활동은 앞으로도 한 100년 정도는 더 해야 네, 100년 전에 없어질 일은 없겠네요. 네, 지금 37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앞으로 네,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활동에 같이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영역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깊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성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뭐 사회 참여 기회나 아니면 임금 격차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흔하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일상에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경험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지금 이 시대의 성차별 사례로 어떤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세 분이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확인된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대답이 자꾸 그려져가지고 얘기가 되게 길어지겠다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예, 성차별 사례 단순히 과거에 얘기했던 뭐 사회 참여 기회나 인구 격차를 넘어서는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한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먼저 김혜주 활동가님 얘기 한번 계속 이어서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지. 일단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역시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알겠지만 또 많은 남성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AI가 발전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제가 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가 콘텐츠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의 커뮤니티들을 굉장히 많이 탐색을 했었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멸시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여성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성은 인간과 조금 다른 개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대상 혹은 자기가 취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추락시켜야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AI 기술과 그냥 만났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사실 여성 혐오라고 번역은 됐지만 좀 저는 정확한 단어로는 여성 멸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멸시에서 나오는 이런 좀 여성을 향한 범죄가 언제나 여성을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대상 혹은 얘 그냥 내가 한 대 때리면 끝날 애가 왜 자꾸 까불지? 라는 이런 좀 어느 정도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 혐오나 멸시로 인한 다양한 차별이 이 사회에 존재했는데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에 따른 또 다른 형태로
범죄화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그 자체로도 범죄지만 이 기저에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혐오하거나 멸시하는 네, 그 인식들이 여전히 깔려 있다. 예, 맞습니다. 개선이 조금도 안 된 영역인가요? 네, 전혀 네, 그렇군요.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하게 욕망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네, 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음, 제가 이제 뭐 10년, 20년 전에 있던 커뮤니티에서 보던 그런 여성에 대한 욕망의 형태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욕망의 형태는 훨씬 더 폭력적으로 어허. 되었고, 뭐 그냥 저쪽에서 이제 뭐 선망의 대상, 내가 이제 취하고 싶다, 내가 성공해서 저 사람을 트로피로 가지고 싶다에서 트로피조차 못 되게 끌어내려서 너도 결국에는 그냥 여성 혹은 너 뭐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결국 꼼짝도 못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폭력적인 욕망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관련 주제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서요. 우리 권인호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성차별 관련 사례로 지금 우리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또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 제가 일하던 영역이 마을 활동가, 마을 공동체랑 주민자치 영역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의 어떤 문제는 성별 분업과 젠더 역할의 고정성이 아주 그냥 이 사회에 노골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드러난다.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풀뿌리 마을 활동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느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읍면동의 자치 활동에 이제 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자생단체 활동들이 있는데 이 마을 활동 부분에 이제 여성들의 커뮤니티 참여율은 상당히 높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 부분에는 상당히 적어요. 제가 있는 대덕구만 해도 대표적으로 12개 행정동이 있는데 주민자치 회장님 12명은 모두 남성이지만 12개의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과 간사님은 전부 여성입니다. 예,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왜냐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 여성 주민자치 회장님이 있는 동도 사실 대전 안에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대덕구에서는 여성 주민자치 회장님이 아직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풀뿌리 마을 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역할 면에서 과연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저희 영역에서의 어떤 중요한 문제 의식이고요. 그냥 하나만 더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 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있잖아요. 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인데 요게 아주 재밌는 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밑에 단체 중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랑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도자협의회는 남성이 들어가게 돼 있고 부녀회는 여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단체부터 어떤 성별에 따른 역할을 규정지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202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안할 정도로 좀 기존의 문제들이 있다. 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활동할 때 그럼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느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면은 이제 뒤풀이 시간에 흔하게 듣는 질문, 뭐 결혼은 했냐? 당연히 애는 낳아야지.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쉽게 그분들의 인식에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젊은 활동가들이나 새로운 활동가들이 큰 장벽으로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다시는 주민자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는 마을 활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릴 때 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의 시각으로 현장을 분석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 연구 또 내용들이 사실 있어가지고 마을 관련해서 이게 인식하고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박희영수 상임대표님은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사실 성차별 사례는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죠. 많죠. 너무나 많은데 사실 이게 쉽게 드러나고 모두가 인식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지. 이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결국 성차별 문제와 성폭력 문제는 별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성차별의 기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런 성폭력 문제인데요. 성별 임금 격차 혹시 매년 좀 살펴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1.2%고요.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OECD 회원국인 35개국 중에서 꼴찌이고요. 이 회원국 평균이 12.1%의 격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6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성차별이 심한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라트비아, 일본은 20%대의 격차가 나타났는데 30%대 격차를 나타낸 건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구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성차별 구조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더욱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운동의 진전,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 문제도 많이 좀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어림잡아 생각만 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들이나 현실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뭐 이런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내 놓으셨으니까 박영수 대표님은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에서 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역 이슈로는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에 이제 매년 대전 여성문화제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대전 여성문화제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 사업으로 이제 대전시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미 사실 저희가 올해 사업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상태로 이제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행사 시작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 여성 영화제하고 여성주의 강좌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데 여성 영화제의 상영작 중에 하나를 문제 삼으면서 상영 중지를 요구했거든요. 동성애 관련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민원을 이유로 이 상영을 철회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영화는 어쨌든 작품이 훌륭하고 어쨌든 내용상으로도 여성의 삶을 다룬 이야기고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노인 복지,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까지 담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양성평등 주간의 상영장으로 너무나 적절하다라고도 이제 설득을 해봤으나 이미 대전시는 협의가 아니라 이미 마음을 정해둔 상태로 이제 상영작을 좀 교체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대전시가 정말 저는 이런 민원이라고 들어오는 사안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소수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오히려 차별에 동조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행사를 주최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 상영작이 문제가 있으니 민원이 들어왔으니 철회해라 그리고 라는 요구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보이콧을 하고 저희가 자체 모금을 급하게 사업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모금을 급하게 해가지고 자고 이제 생사비를 좀 마련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는. 네, 그래서 요 사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전시의 이런 이제 혐오 행정과 이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인경수 황인 대표님 말씀 들었고요. 네, 성토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 뭐 이해 못할 바 아니고요. 권인호 회원님한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그 사실은 이 여성 문제니까 여성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남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결책도 모색하고 대안도 좀 찾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습하시면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하셨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전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학습 모임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이 두 책인데 하나가 맨박스라는 책이고 또 하나가 이제 남성 해방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남성에게도 이롭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인데 사실 여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남성해방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이 Why Feminism is Good for Men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미국의 흑인 페미니스트 베룩스가 남성의 가부장적 폭력의 첫 번째 행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네덜란드에 사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기대 수명이 낮은데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돌봄에 관해서 배울 기회가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요구되는 또 사회적인 남성성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돌봄의 가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의 그 결과로 남성들에게 결국 고립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하는데요. 뭐 정리하면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왜곡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이제 자신답게 살지 못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남성이 또 스스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배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식의 문제, 학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대전 여민회가 성평등 확산을 위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좀 인식을 좀 바로잡으려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나 노인복지관 등 그런 곳에 이제 강사 파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 요청 현황이 어떻게 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교육 요청은 사실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연초에 이제 교육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오면 이제 정말 많은 요청이 와요. 이제 한 뭐 며칠 안 돼서 그게 꽉 찰 정도로.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러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요청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고, 이 교육 현장 분위기를 제가 이제 조금 말해도 되는지는 사실 고민이 되는데, 좀 가장 최근에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좀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을 나간 이제 강사님께서 교육을 하시다가 이제 젠더리스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젠더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교육 내용에 반발하시는 좀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대전여민회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하거나 통계화하거나 이렇게 좀 자료들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수치화된 자료나 데이터는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어떤 경우죠? 교육이 양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돼 있나요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회사의 일정 규모 회사의 그 성차별 교육이나 성폭행 예방 교육 뭐 이쪽에서 신청이 좀 오는가 보죠. 제가 대신 답을 네, 해도 뭐 알고 될까요? 계시다면 예. 네, 제가 지금 성평등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강사시구나. 네. 그 일단 뭐 이 성평등 교육이 의무는 아닌데요. 네. 그래도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이제 학교에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신청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교육비로 4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대전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제 교육 신청을 받으면 연초에 교육이 바로 마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교육을 못 나가는 학교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쨌든 성평등 교육 저희가 학교 나갈 때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책 용어로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이제 과정이 다 다른데 사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성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다행이네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주변의 영향으로 이제 이런 네,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겪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현장에 가면 사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이 군대 얘기거든요. 네, 그런 질문 외에는 사실 그 한때 정말 이 여성 혐오 백래시가 심했을 때에 지금은 또 여전히 심하지만 처음에 여성 혐오 백래시가 심했을 때보다는 조금 그 백래시가 덜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정말 사회는 아이들은 이 청소년들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인식이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예산을 늘리든 어떻게든 그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양성평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너무나 필요해요. 지금 금연 교육처럼. 네, 저희가 초반에 다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다 그 뒤에 신청하는 학교들은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서 교육을 신청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교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민회에서만 양성을 하나요? 대전 여민회에서 양성 과정을 했었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양성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강사도 늘려야겠고 교육 기회도 확대하는 것이 아무래도 대전시에 지금 현재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성평등, 페미니즘, 젠더 뭐 이런 용어를 받아들일 때 이거를 남성과 여성으로 딱 갈라서 나눈 다음에 진영으로 여기면서 마치 막 싸워서 승리해야 될 사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일부러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진영 논리나 진영 양상은 가속화하는 느낌인데 특히 청년층에서는 이런 인식이 좀 더 짙어 보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세 분께 모두 듣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권인호님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인식이 서로 벌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대대표되는, 그러니까 일부의 의견이 너무 과도하게 전체 의견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 결과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찬반을 가르는 가장 뜨거운 주제인 성정체성도 100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인가라고 물은 결과 58%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6%가 동의를 했고요.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도 개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 60%였습니다. 저는 많은 이제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대대표되는 과정을 가장 이제
왜곡하는 주체가 저는 미디어와 정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뒤에서 얘기해 주실 분들도 미디어랑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오히려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혜주 활동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결론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일부 의견이 과대대표됐고 그 과대대표되면서 그러한 의견들이 이제 강화가 된 건데 다만 저는 조금 보는 게 다른 부분은 저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건 저 자신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사회가 그런 일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을 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순간 이제 그게 그냥 사실이 되죠. 사실 확인은 없고 아 저거는 저게 남성 혐오 표현이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실제 사실 확인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또 그 사실 근거가 없던 주장의 근거가 되어주고 이러면서 강화가 되고 이러면서 미디어는 이거를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에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멸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담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인종 간의 그런 차별에서 이거를 흑인 차별이 아니고 인종 갈등이라고 이걸 뭉뚱그렸을 때 지금 당장 이제 색깔 분리 정책에서 살아남은 흑인들이 아직도 살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건 인종 갈등일 뿐이다라고 뭉뚱그렸을 때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모든 운동은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그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이 혐오가 개인적인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혐오라는 게 조금 번역이 잘못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혐오라고 했을 때 내 개인의 혐오랑 이제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굉장히 혼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멸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들 모두 뭉뚱그리는 과정은 거의 사실상 이제 일부 의견을 과대표시키면서 그걸 강화를 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결론은 똑같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지금 전장현 장애인들에게 너희들이 그거 하지 마. 지금 왜 출근길 힘들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여성들에게 아니 그냥 편하게 가자. 너희 참 예민하네. 불편하게 좀 그렇게 풀어 불편 넣어. 뭐 보통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언제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결론은 같습니다. 일부 의견을 과대표하면서 강화가 됐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희경 상임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저도 뭐 사실 비슷한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소위 여성 성평등 이슈가 남성 대 여성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좀 생각해요. 소수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언론이며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몇몇의 소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성평등 교육을 가면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남학생들이 거의 많이 얘기하는 게 군대 문제예요. 이제 군대 문제만큼 이제 남대여 구도로 가는 문제가 너무나 명확한데요. 사실 학생들이 그러죠. 왜 남자만 군대에 가냐? 여자는 왜 안 가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애초에 사실 왜 남성만 징병제로 군대를 가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징병제는 애초에 남성만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남성들이 나라를 수호하고 지킨다는 이런 힘을 갖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은 남성들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징병제가 이제 남성들 대상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징병제를 시작했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에 따라서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성들을 끌어들여서 니넨 왜 안 가? 라고 하는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논의도 아니죠. 그냥 싸움이죠.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구도를 만들었을 때 이런 구도가 누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익을 보는 자는 네. 누구인가? 그렇죠.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굴까요? 네, 사실 결국엔 권력자들인 거죠. 힘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뭐 어쨌든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징병제에 대해서도 이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야기해야 할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해주면 굉장히 공감해요. 본인들이 그동안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남대여 구도로 짜여지는 것은 진짜 각본이에요. 결국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구도를 짜두고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 이런 싸움의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본질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만드는 구도들은 각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 제기해야 할 대상들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가진 이런 성평등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신 얘기에 좀 덧붙인 겁니다.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해 온 이야기가 있으신데 제가 묻지 않아서 아니면 꼭 시청자들한테 질문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 앞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까지 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발언을 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듣고 싶은데요. 박희경수님이 계속 앞에 먼저 말씀해서 이거는 권인원님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평등, 페미니즘의 가치가 절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좋은 모임이 학습 모임이 이제 지역에 있으니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저희랑 참여 안 해도 이런 공부랑 학습 모임이 좀 지역에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에서 언제 한번 공개 포럼 열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혜주 활동가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여성 운동이든 뭐 장애인 쪽이든 환경 쪽이든 사실 관심이 되게 두루두루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왜 특히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기후우울증이 생긴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성운동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는 사실 이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우울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우울감은 운동을 하면서 더 심해졌는데 솔직히 지역에서 운동을 한다. 내가 좀 진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조차 여성 운동에는 관심 없어요. 이제 좀 저희가 무언가를 말을 할 때 유난 떤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인데 모함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럴 사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단 나서서 변명하지 말고 좀 한 번만 좀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말을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항상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좀 한 번쯤은 여성 운동 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좀 들어라도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와, 이거 기후 우울증이나 여성 운동 우울증이라는 얘기는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많이.
그리고 뭐 큰 요구도 아니고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누구나 다양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그 이야기를 듣는 포용성 정도는 가진 나라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이경수 상임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여성 문제, 성평등 이슈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면서 연대해서 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평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김예주 활동가가 느끼는 것처럼 사실 이 활동을 되게 오래 해왔지만 가끔 정말 우리가 너무 한 줌도 안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여성 문제, 성평등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이더라도 이런 주제, 여성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일상에서 좀 이야기 주제로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제안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성평등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꿔야 하지 않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런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성평등이 완성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성에 관한 주제로 세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누어 봤고요. 여성에 관한 공익 활동이 좀 더 신나고 즐겁게 활기차게 다양하게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오늘 여성을 끝으로 활동가에게 직접 드는 공익활동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관심 두시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한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더위가 좀 가시고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